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뭐 먹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바로 세포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이죠.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통합과학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그리고 세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필요한 건 얻고 또 노폐물은 내보내고 그 핵심 과정, 바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니까 세포 정의부터 해서 생물이 세포에서 어떻게 개체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는지, 또 오늘의 주인공, 세포막 구조와 그 기능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포가 살아 숨쉬려면 왜 이 물질 출입이 꼭 필요한지 그 원리를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세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자료에서도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라고 딱 강조하고 있고요. 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그냥 그 생물 자체인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은 이 세포들이 막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뭐랄까, 생명 구성의 첫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벽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는 작은 생명 시스템이라는 점. 아, 시스템이요? 네, 세포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소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본질적인 작동 원리가 이 작은 세포 안에 다 들어있는 셈이에요. 와, 진짜 세포 하나가 작은 우주 같네요. 그럼 이 작은 우주를 둘러싼 경계, 세포막,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료 보니까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되게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고 나와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막 통과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해요. 선택적 투과성. 이게 세포막의 핵심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물질을 선택해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네,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 같은 건 받아들이고 노폐물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물질은 내보내거나 아예 못 들어오게 막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 똑똑하네요. 구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게 물이랑 친한 머리 부분,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꼬리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네네, 친수성, 소수성. 맞아요. 그 꼬리 부분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죠. 이 기본 틀에 단백질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고요. 아, 단백질이 중간중간 끼어 있는 거군요. 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지, 기름에 잘 녹는지, 또 분자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투과성의 기본 원리죠. 그렇군요. 인지질 이중층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벽 역할을 하고 거기에 박힌 단백질들이 어떤 특정 물질들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럼 물질들이 이 막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는 확산이랑 삼투가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동 방식이 바로 확산입니다. 이건 뭐냐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저절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저절로. 에너지 같은 거 안 쓰고요. 네, 맞아요.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고 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분자들은 그냥 인지질층을 직접 슉 통과해요.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단순 확산? 그럼 크기가 좀 크거나 아니면 전하를 띈 것들 있잖아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나트륨 이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동해요? 인지질층 그냥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때 막단백질이 나서는 거죠. 아, 단백질이. 네, 이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이 특정 물질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랑 결합해서 모양이 변하면서 막 안팎으로 통과시켜줘요.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 네, 이것도 결국 농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는 안 쓰여요.
하지만 단백질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각 단백질이 딱 정해진 특정 물질만 운반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선택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 더 정교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막 단백질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삼투는 뭔가요? 이것도 확산 같은 건가요? 삼투는 조금 다른데 물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요? 내 반투과성 막, 그러니까 세포막 같은 막을 경계로 해서 용질 농도가 낮은 쪽, 즉 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 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아, 물이 이동하는 거구나. 네, 이것도 결국 농도 평형을 이루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에너지 소모는 없고요. 그 자료에 나온 적혈구 있잖아요. 그걸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쭈그러들고, 반대로 맹물에 넣으면 물이 막 들어와서 터지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리고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해서 팽팽해지거나 반대로 물 잃고 시드는 현상. 이게 다 삼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고 그 세포를 둘러싼 해포막, 이게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으로 물질 출입을 딱 관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에너지 없이 농도 차이로 이동하는 확산, 여기엔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이 있고 또 물의 이동인 삼투가 주요 방식이고요.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해야 세포가 살고 그게 모여서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유지되는 거네요. 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이 정말 생명현상 이해의 진짜 첫걸음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맞아요. 이 세포막이라는 아주 얇은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섬세한 물질 교환 과정만 봐도 생명이 얼마나 정교한지 감탄하게 되죠. 그러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계를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질들은 그 세포 내부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리고 또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반응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생명활동,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생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같은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될까요? 와, 그 안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요? 네. 세포 내부의 그 역동적인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학습에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